미래의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들의 모습일까요? 미래의 지배자들이라는 책의 내용에서는 플랫폼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유할까? 모든 것을 공유한다? 왜요? 남으니까. 자원이 초과되니까. 모든 것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공유하게 될까요? 앞으로 로봇 세대가 온다면 가족들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을 로봇들에게 느낀다고 합니다. 제4의 혁신이 완성될 때쯤 우리는 자동차를 사는 게 좋을까? 빌려 타는 게 좋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앞으로는 불편하게 자동차를 살 필요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게 더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전기 자동차라는 말은 우리가 엔진과 석유를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쉽게 가전제품화 되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24시간 안에 자동차 한 대가 후딱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기 자동차의 다음 세대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자동차가 거리를 이동하는데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생활 공간, 주거 공간 혹은 사무 공간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미래는 정말 또 다른 자동차의 신세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부득이 자동차를 살 필요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유를 하면 보험에 들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필요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필요도 없어지죠. 그냥 필요한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자율주행차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플랫폼의 혁신으로 수요자가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연결됨에 따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는 초연결생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기에 만났던 우버와 에어비앤비 플랫폼 기업이죠. 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공유 경제의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릴레이 라이즈,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에게 자동차를 공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 빌려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의 발전이 따른 산물이겠죠. 4차 산업혁명을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코 어느 하나의 기술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중요한 이유는 자원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비싼 값을 치르고 자원을 소유하는 대신 저비용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게 더 이익인 세상인 겁니다. 나만 사용하는데 나는 일회성밖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환경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환경오염을,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공유경제는 사회 공동의 이익을 높이는 경제활동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2008년 하버드대 레스 교수로부터 처음 탄생하게 된 공유경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미래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들은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기에 가능한 구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온디맨드 경제입니다. 온디맨드라는 경제는 무엇입니까? 수요자 주도의 시장,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와 물품이 제공되는 온디맨드 경제, 주문형 경제입니다.
모바일 기술과 IT 인프라를 통해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즉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이 바로 1인 맞춤 시대인 거죠. 모바일 기술과 IT 기술이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신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자라의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경쟁업체는 더 이상 의류 회사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 회사는 3D 프린팅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옷을 생산하지 않겠다. 디자인을 팔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 온 디맨드 경제를 이루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리쇼링을 이루었던 아디다스 또한 독일 본사로 들어가면서 모든 공장을 3D 프린팅 기기로 활용하게 됩니다. 1년 아디다스 생산품을 단 15명이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3D 프린팅 기기를 활용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 차도 3D 프린팅 기기를 활용해서 6시간 만에 한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같은 IT 기술의 발달, 거래 비용의 감소, 초연결성이 가져다준 제4의 혁신이 창출한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죠. 채용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기업과 개인 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개인과 기업 등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를 원할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방식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촉발되었습니다. 온 디맨드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볼까요? 우버와 카카오택시. 콕텔시 웹 우버는 스마트폰을 통해 프리랜서와 택시기사와 고객을 연결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기사가 찾아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핸디는 가사노동 서비스 업체입니다. 2007년 설립이 되었고요. 가사노동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주문역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력 수급을 해주는 오프라인 업체도 있었죠. 그러나 그 부분은 온 디맨드 경제를 이루기에는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랜딩클럽, P2P 금융중개업체이죠.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로 한 사람을 연결하는 은행 같은 연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클라우딩 펀딩을 조금 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시엄은 법률 자문 서비스 업체입니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 판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러 국가는 판례가 오픈 공개되어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로봇 변호사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죠. 이런 온 디맨드 경제를 들여다보면 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긱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위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긱경제는 무엇이냐?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와 계약해서 일을 맡기는 고용 형태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거 탄생을 알렸죠. 흔히 독립형 일자리 경제가 대표적인 직업 형태가 되겠죠. 기기라는 것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구해서 단기로 공연 계약을 맺던 것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워낙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매일 상주하는 재즈 공연자들을
연주자들을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연주자를 그때그때 구해서 공연을 했던 것이죠. 연주자의 입장에서도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필요할 때만 가서 공연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로 인해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종의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라고 하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오프라인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온 디맨드 서비스는 고용이 아닌 계약의 형태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프로슈머, 그리고 고용주가 없는 노동자 1인 사업자, 한 노동자가 여러 고용주와 계약을 맺게 되죠. 미국 성인 가운데 8%가 독립형 일자리 경제로 수입을 창출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온라인 설문, 데이터 입력 대행, 승차 공유, 쇼핑, 대행 등 다양한 온라인 중개 기반 직업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올리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자영업자 혹은 독립계약자, 임시직 종사장 등이 세상을 이끄는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라고 다니엘 핑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프리랜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자의 34%가 자영업자이고 프리랜서이고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종사자입니다. 2019년도에는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 3억 2천만 명 가운데 1억 2,800만 명이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정규직은 사라지는 모습이 되겠죠. 1년에 일주에 지금은 40시간의 노동시간이 주어지는 반면에 기경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주에 20시간만 노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 AI와 로봇 등의 노동의 종말로 일자리가 그들이 대신하는 시대가 오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기경제의 사례는 여전히 우버입니다. 우버의 파트너들은 우버와 기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기사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승객의 콜택시 요청이 있을 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입니다. 배달의 민족, 여기요의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주문 웹으로 고객이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이 주문 내역이 배달 위탁 계약을 맺은 베민 브라더스, 바로고 등 배달 대행 업체 소속 배달 기사에게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배달 기사는 음식을 배달해주고 배달 건수에 따라서 보수를 받게 되죠. 얼마 전에 대구의 모 식당을 갔더니 그 앞에는 굉장히 오토바이를 타신 이런 퀵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무엇을 하러 점심을 드시러 오셨나 라고 봤더니 그 업체에서는 배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공항이나 기차역에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상주해 있듯이 그런 어떤 배달이 많은 식당 같은 곳에 이런 퀵 서비스 배달 업체 노동자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거죠. 대리운전 서비스 오토바이 퀵 서비스가 바로 그 기경제의 사례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고 개인이 공급자로서 시장에 또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슈머 마케팅을 이루고 기경제를 이루고 온디맨드 경제를 이루는 모습들입니다. 돈이 없이 한계비용 제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네트워크 세상이죠.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기업이 생존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기업은 더 적게 소유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신에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겠죠. 회사 차량을 사지 않고 공유한다면 기업은 차량 구입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겠죠. 네, 직접 개발하지 않고 공짜로 쓰거나 빌려줄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한다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더 큰 경쟁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차량을 사고 택시 기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우버는 기존에 누군가가 갖고 있던 차량을 모바일로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특허가 공개되고 오픈 하드웨어와 오픈 소프트웨어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업이 모든 것을 개발해야 가능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빅브러더 월드, 네, 빅브러더 세상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당신을 엿보고 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나가서 1시간을 걷게 되면 최소한 30번의 CCTV가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CCTV는 지금은 주인이 있는 CCTV이겠지만 언제나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에 오게 된다면 그곳에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노드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CCTV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우리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당신을 엿보고 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웰은 1946년 30여 년 뒤 미래를 예견하는 소설 1984를 집필해 시작에 2년 뒤 완성작을 내놓습니다. 이 책에서 조지 오웰은 빅브러더 세상의 도래를 예견합니다.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남긴 흔적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발자국이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자화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피해를 낳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빅브러더가 지배하는 세상을 거부할 수 없겠죠?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다가오는 소름 끼치는 빅브러더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디지털 식스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오감을 자극하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5가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감을 뛰어넘는 6번째 감각을 디지털이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은 실제 상황을 가상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다양한 즐거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제4의 디지털 시니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아날로그형 광고판인 포스터나 광고, 간판, 안내표시 등의 광고를 디지털 모니터로 전환해 보여주는 디지털 광고판, 디지털 간판입니다. 전광판이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그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TV, PC, 휴대폰 이은 제4의 미디어이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2050년에 등장할 5개 광고판, LCD나 LED, PDP 같은 디지털 정보 플레이를 이용하여 5개 광고로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진화된 형태의 광고판입니다. 행인의 홍채를 전광판이 인식해 신원을 확인한 뒤 행인이 좋아하는 광고를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를 내보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겠죠. 휴대폰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행인에게는 유행하는 최신 휴대폰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컴퓨터를 만지지 않고도 손동작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허공에 화면에 영상을 펼쳐 보이게 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탐 크루즈가 지나갈 때 새로운 영상들이 펼쳐지게 되죠.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도 최신의 그런 사회 미디어 디지털 시니어즈 광고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패시브 인컴입니다. 노동이 사라지죠. 토지에서 자본, 노동에서 자본, 자본에서 자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인 기업가 시대, 1인 창업자, 창업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기업가 정신이겠죠.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이 부를 창조했던 20세기의 노동자들,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죠. 심지어 밤샘 노동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보상이 뒤따르지 않았죠. 이처럼 사람이 일을 해서 직접 행동을 해서 창출한 소득을 우리가 액티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인컴에 의존해 생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월급쟁이 샐러리맨입니다. 반면에 21세기 들어 일을 하지 않아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을 우리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분신, 즉 아바타가 일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과 시스템, 아이디어, 지식입니다. 이것이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메커니즘, 즉 머니 워킹 메커니즘을 만들면 누구든지 일을 하지 않고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투자겠죠.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적금, 예금, 보험, 연금, 펀드 등에 가입해 돈을 벌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아바타가 됩니다. 2013년 10월쯤 아모레퍼시픽 주식 1억 원어치를 샀다면 현재 5, 6억 원이 되어 있을 테고 1997년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면 70억 원 정도 가치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나 대신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준다면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해 건물을 소유할 경우 건물은 매달 임대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투자한 돈, 건물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설가나 작가가 책을 저술하면 책이 저자의 아바타가 됩니다. 저자를 대신하는 아바타, 책이 팔리면 저자는 패시브 인컴을 해당하는 인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21세기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액티브 인컴을 창출하면서 삶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는 사이에 여러 것에 투자되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미래 가치를 믿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을 모두 창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플랫폼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